그 찐친 분께서 비염이 심하셔가지고 코 수술을 알아보다가 비염 코성형이라는 걸 알게 됐대요. 이게 뭔가요? 비염 코성형. 쉽게 얘기하면 비염 수술과 예. 코 성형 수술을 같이 한다는 얘기죠. 이게 같이 나온 이유는 예. 비염 수술 과정과 예. 코 성형 수술 과정 중에 일부가 겹쳐요. 그러니까 이게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거와 착각하는 게 콧물이 훌쩍훌쩍 난다. 예. 그리고 막 재채기를 한다. 예. 이런 비염이 있어요 라고 하면 이런 비염은 수술로서 해결할 수 있는 비염은 아닙니다. 이건 이제 알러지성 비염이기 때문에 예. 수술은 이런 알러지성을 치료할 수는 없고 수술로 해결할 수 있는 비염 수술은 뭔가 구조적으로 코 안이 자주 막히는 분들을 조금 덜 막히게 해주는 수술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염 수술을 종류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예. 일단은 비중격 만곡증이라는 게 있어요. 코, 비, 네, 가운데 중. 그렇죠. 그러니까 코 가운데 있는 그 칸막이를 나누는 그쵸. 거다. 약간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만지면 약간 말랑말랑하면서 네, 그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예. 어느 정도는 휜 걸 교정하고 어느 정도는 안쪽에 많이 휘어 있는 뼈랑 연골은 제거를 하는데 실은 그 제거할 때 그 연골을 가지고 네. 코 성형 수술을 원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비중격 만곡증 수술할 때 떼버리는 부위가 거의 일치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비염 수술만 하게 되면 네. 그 연골을 떼서 버립니다. 네. 쓸데가 왜냐면 쓸데가 없으니까. 그러면 비염 수술하고 나중에 코 수술하러 온 환자분들은 이 비중격 연골을 나는 메인 재료로 코 수술 재료로 써야 되는데 네. 기둥을 세울 연골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가슴 연골이라든지 다른 연골을 생각해야 되니 어차피 비염 수술을 할 때 이거를 같이 활용해서 같이 해버리면 네. 버리지 않고 활용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비염 수술을 하는 환자 입장에서는 네. 이 성형외과 선생님이 해도 상관없을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의사는 뭐 과에 상관없이 모든 수술을 다 하고 모든 진료 다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고민을 하신다면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나는 메인은 비염이다. 네.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비인후과 쪽이 좀 더 마음이 편하실 거고 코가 좀 성형이 좀 메인인 것 같다라고 하면 성형외과 쪽을 조금 더 찾으시는 게 마음이 편치 않으실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진단은 이비인후과에서 해야 되죠. 그렇지는 성형외과에서 할 않습니다. 수 있어요. 네, 의사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원래 근데 코 비중격이나 이런 거는 성형외과에서 원래 더 많이 다루긴 해요. 이비인후과는 콧구멍 안쪽으로 비중격을 많이 보는 편이고요. 네. 성형외과는 코 수술을 하게 되면 이 코를 열어서 위에서부터 들어가서 비중격을 봐요. 약간 보는 위치가 다르고 치료 방향이 약간 다르니 저는 이제 우리 치료 방법도 있지만 나름 어떻게 하면 코 수술을 할 때 최대한 코를 안 막히게 이제 해줄까 이제 이런 거를 많이 한 거죠. 네. 지금 비중격 만곡증에 관련된 것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실은 두 가지가 더 있어요. 네. 합의각계 절제술이라는 걸 많이 해요. 네. 이제 요거는 이제 좀 그게 말이 어렵네요. 네, 근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 코 안에는 우리가 이제 콧살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후레쉬를 이렇게 콧구멍 안에 보면 동그랗게 뭐가 보여요. 있죠. 이제 실은 그게 가장 메인으로 코가 잘 막히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인데 감기 걸리면 얘가 엄청 커져요. 양쪽에 있거든요, 비각계가. 양쪽이 다 커져 버리면 그냥 코가 막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걔를 수술적 치료로 줄여 놓는 거죠. 그럼 걔를 좀 줄여 놓으면 다시 커진다 하더라도 좀 덜 커지겠죠. 세 번째 수술 중에 비밸브 협착증이란 증상이 있는데 이제 실은 여기에서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네. 비밸브라는 게 일단 어디예요? 면봉을 가지고 이 콧구멍에 이 천장 부위에 딱 넣어서 약 1cm 정도 안쪽 네. 이 위쪽 부분이에요. 네. 이 위쪽 부분이 좁아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숨을 쉬는데 여기 찌그러지는 거죠. 네. 네, 거기가 코 안에 있는 비밸브가 좁아서 숨을 쉴 때 거기가 협착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원래 좁은 사람도 있지만 거기가 아예 거의 협착이 돼서 공간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이제 거기 공간을 좀 넓혀주는 거죠. 그럼 비밸브가 좁은 사람을 미용 수술만 그냥 해버리면 코 막히는 건 더 악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 비밸브 수술을 같이 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 수술은 아직까지는 신기술로 평가가 돼서
뭐 200~300만 원 이제 그 정도 수가가 나가기 때문에 조금 비용이 비싸다는 거죠.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성형외과에서 비염 코성형을 하면 그거는 실비 처리를 받을 수가 없다. 실비는 질병만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방금 얘기한 비염 수술 3가지, 비밸브 수술, 비중격 수술, 합의각계 수술 3가지는 비염 실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비염인지 아닌지 그냥 정확하게 진단을 안 하고 네. 검사 소견에는 비염이 없는데 네. 해버리면은 만약에 그렇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실비를 못 받을 수 있어요.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한다고 보험을 못 받는다는 거는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비염 코 수술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한테 네. 이런 병원에 가서 해라, 혹은 이런 병원은 피해라. 내가 만약에 그거를 고민하고 있다. 원장님이 추천하시는 방법은? 일단 저한테 오시면 제일 좋은데요. 일단 발부를 팔아야 돼요. 원장님은 그 비염 코성형을 많이 네, 해보셨구나.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보통 3군데 정도. 저한테 오는 제 지인도 제가 원하는데 2군데 더 가보라 그래요. 그래서 3군데 보고 나한테 원하면 수술하라고. 그거 되게 합리적인 말이에요. 네, 왜냐면은 원장과 잘 맞는 게 중요하고, 그렇죠. 성형이라는 건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제가 본인 마음에 100% 마음에 드는 걸 한다고 보장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음에 들 때까지는 해줄 수는 있다. 내 모든 다 책임져 줬을 때 이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본인이 더 원하는 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2~3군데 정도는 비교해보고 네,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비염이 있으신데 코성형을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같이 하시는 게 좋네요. 무조건 같이 하시는 게 네. 이익인 것 같아요. 아니면 반대로 코성형을 계획하고 있는데 네. 코가 좀 자주 막히는 분들, 네. 이런 분들도 한번 같이, 진단을 받아보시고 네, 같이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